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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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2022 내교육 융합 심포지엄, 네, 이번 내교 융합 심포지엄은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내교육 단과대학 승격을 기념해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서로 축하의 인사 박수를 한번 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내교육 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장래혁 교수입니다. 오늘 5개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첫 발표로 내교육 학과에 대해서 잠깐 소개 겸 또 뭘 하는 내교육 단과 대학인지, 그 안에서 내교육 학과는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짧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여기 잠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한류와 뇌교육 중심 글로벌 홍익인재 양성이라는 건학 이념을 갖고 출발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2023학년도 내교육 단과 대학으로 이제 승격이 되어서 한국발 내교육, 한국은 21세기 뇌 시대에 뇌과학은 한 세계 10위권 정도, 우리나라 국력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활용 분야에서만큼은 내교육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을 처음으로 구축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 더 이번에 단과대학 승격이 더욱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2009년에 우리나라 교육부로부터 고등교육법 인가를 받아서 4년제 사이버 대학으로 출발을 했고요. 2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난 12년간 달려온 것 같습니다. 브레인 앤 컬처, 21세기 뇌와 문화를 중심축으로 한류 선도 대학으로서 또 내교육의 특성화 대학으로서 가져왔고요. 너무나 잘 아시는 최근에 월드컵 개막식 피날레 공연을 BTS의 막내 정국이 아주 이제 화려하게, 아마 아시아인 최초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BTS 정국이 를 포함해서 멤버 6명이 여기 학교의 졸업생입니다. 특히 이제 정국은 올해 3월 1일자로 마지막 6명 멤버 중에 마지막 졸업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개막식 공연을 보면서 좀 더 느낌이 남다르더라고요. BTS 이 졸업생들이 뭔가 이렇게 특별한 또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류는 BTS 전과 후로 나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듣고 하면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BTS 모교로서도 또 뇌교육이라고 하는 뭔가 인간의 몸과 마음의 실제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또 사명감을 갖고 뭔가를 앞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원격 대학입니다. 우리나라는 원격의 대학의 강국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무크 이런 개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등교육법 학사학위를 주는 19개 사이버 대학을 갖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원격 대학의 역사도 20년 넘고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남다른 길을 많이 개척을 해온 것 같습니다. 한류에 대한 또 뇌에 대한 좀 특별한 길들을 많이 개척해 와서 BTS를 비롯해서 모든 입학생들에게 특별한 과목을 또 제시하는 걸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지구 경영으로의 초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과목 들으셨을 텐데 코로나 전만 해도 저 과목이 굉장히 낯설게 입학생들이 많이 느꼈는데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너무나 부합하는 과목으로 또 인식의 저변이 확대된 걸 보면 참 일찍 시작을 했구나. 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일찍 시작을 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구 경영을 초대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로서도 매년 1000명의 학생분들이 이제 과목을 수강을 하고 계신데 매번 20대부터 70대까지
네,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학우분들이 이 과목을 들으면서 리포트를 내시고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좀 굉장히 남다른 느낌을 지금 한 5년 차 그 과목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그만큼 이제 의식이 뭔가 변화를 하고 있구나라고 많이 느끼고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 K 교육을 전 세계에 확산하는 네, K 교육 선도 대학으로서의 좀 역할을 리드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경영으로의 초대라는 과목을 공통으로 하는 대학, 또 지구에 공헌하는 대학, 이런 대학이 한국에서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같은 지구촌의 위협의 시대에 대학이 지식의 전당으로서 자리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네, 저희 대학의 설립자이신 이승원 총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네, 이 질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지구에 기여하는 대학이 한국에서 좀 출발을 했으면 하는 그 바람에 뭔가 좀 동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K 명상이라는 과목도 네, 지금 인도, 요가의 나라 인도에 이런 학점 교류 승인을 받아서 수출도 하고 있고요. 그런 좀 남다른 행보를 하고 있는 대학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한국은 지금 남을 따라갈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해서 뭔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그 좀 국제사회의 역할이 한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뇌활용 분야의 뇌교육 학석 박사 학위 과정을 구축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뇌교육의 단과대학으로 칼리지 개념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학과에 대한 소개 잠깐 드리면 여기 리플렛의 공식 그 자료에 서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뇌활용 전문 인력 양성. 그래서 유아 두뇌 발달, 아동 청소년 두뇌 훈련, 성인 역량 개발, 중장년 치매 예방 훈련.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뇌를 올바르게 잘 활용하고 개발하는 그런 학문적 체계를 갖추고 그런 철학과 원리와 방법론을 습득하는 그런 전문가를 배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누구보다 똑똑한 뇌를 배출했던 한국에서 21세기에는 좀 더 좋은 뇌를 가진 그 인재를 배출하는 그 전환점에 좀 역할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원격 대학이지만 거의 대부분 수업은 PC나 스마트폰으로 온라인으로 습득을 하지만 한 과목 정도는 집체 교육을 필수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교육 실습이라는 전공 과목인데요. 여기에서는 약 15시간 정도 주말에 학습관에 모여서 뇌를 변화시키는 몸에 대한 감각을 깨우고 이 마음에 대한 의식 코칭을 들여다보고 또 자신의 몸 마음의 변화를 실제 뇌파라고 하는 뇌 생체 신호를 통해서 체크해보는 그런 과정인데요. 잠깐 그 실습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더 봐야 되는 질문을 정답을 to say how I feel, to know I let you down. These late nights turn to day. Don't wanna let you down. With each breath we give away, it'll never be the same. I'm chasing somebody who won't ever. 저희 이제 뇌교육 학과의 전공 과목 뇌교육 실습이라는 과목인데 원격 대학이지만 유일한 집체 교육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뇌 변화를 주기 위한
이런 훈련의 원리와 방법을 직접 배우는, 그래서 뇌체조, 호흡, 명상 기본 체험을 하고요. 그런 걸 할 때에 자신의 뇌파를 실제 측정하고 코칭하는 이런 원리를 배워보는 그런 날입니다. 직접 이렇게 보니까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평소 이론 교육보다는 확실히 더 좋고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 같이 모여서 실습하는 게 뭔가 뿌듯한 에너지나 그런 게 소통이 있어가지고 기분도 좋고 그게 좋았어요. 그리고 진짜 잘 배워서 나중에 강사로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싶다라는 생각 들어요. 다시 원래 점을 껴야 된다.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일본인 하고도 보이죠? 네, 뇌교육학과는 뇌를 다루다 보니까 19살 검정고시 치고 바로 입학한 친구부터 76세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한국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여기 일본 청년 학우처럼 이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또 뇌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지난 20세기는 서구 기반의 지덕체라고 하는 교육 모델을 우리나라가 교육을 해왔었는데요. 지금 인류의 학문 체계는 인간의 변화는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 기반의 순서라고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이제 교육 현장에도 변화가 있지만 좀 근본적인 아직은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 두뇌 발달의 원리의 순서는 우리 아기들처럼 신체 발달, 정서 발달, 인지 학습의 발달 순서이고, 인간의 두뇌 원리를 기반해서 뇌교육학과는 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요. 첫 번째는 인간 역량 개발, 누구나 갖고 있는 뇌를 잘 쓰고자 하는 역량 개발로서의 방향을 하나의 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교육 전공에서는 신체적 자신감, 또 정서 기제의 활용, 또 의식의 확장성을 이끌어내는 원리와 훈련법을 배우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축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의 관점에서 역량 개발에서는 체덕지 기반의 신체 관리 능력, 몸, 마음 체험, 또 자기 조절력 강화라고 하는 그 기반 위에 학제 간 편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기반으로 이제 뇌교육의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뇌운영 시스템 보스를 단계별로 좀 습득할 수 있는 교과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뇌 창조성이 만든 오늘날 현실인데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뇌를 어떻게 하면 좀 잘 회복하고 인간 뇌의 특별함의 기제를 적용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과 대비해서 자연지능의 개발이 또 뇌교육의 또 다른 한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시대에 진입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인간의 뇌의 메인 스트럭처는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 뇌 바깥의 세상은 바뀌었는데 인간의 뇌는 큰 구조와 기능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미스매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많은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세대가 이제 유아 아동기, 영유아기 세대가 이런 스크린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신체적 활동도 덜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감정의 교류도 썩 다양하지 않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 신체적 향상은 줄어들고 정서에 대한 기제나 조절력은 악화되고 인지학습은 넘쳐나는 시대, 그것도 자극적이고 단기적인 정보에. 그래서 새롭게 뇌교육학과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유아
보육교사에 대한 양성을 새롭게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성을 갖춘 또 두뇌 발달 원리를 체계적으로 받은 교육교사 양성을 통해서 이번 내교육 단과대학 승격을 기점으로 좀 확장된 형태를 가져가고자 하는 것, 그게 방향성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그 어린이집 총연합회인가요?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전국 임원진 대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한번 했는데 몸이 먼저냐, 뇌가 먼저냐, 지덕체냐, 최덕지냐, 막 이런 질문들을 좀 던졌고요. 인간 두뇌 발달의 가장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에 좀 뇌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보육교사의 좀 사회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뇌교육이 뭔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21세기의 키워드는 심장이 아니라 뇌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심장에서 뇌 건강으로 이동을 했고요. 과학도 마음을 탐구하는 뇌과학의 시대로 접어들었고요. 교육도 인간의 잠재성을 높이고 가치를 향상시키는 게 교육의 본질인데 그 교육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열쇠를 이제는 뇌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 뇌교육의 근본 방향성이고요. 어떤 역량을 높이느냐, 학습적인 IQ나 집중력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론적 아웃풋이 아니라 여기 화면에 보시듯이 인간의 내재적 역량, 인간의 고유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근원적인 자신감, 긍정심리, 의사결정의 힘, 내적인 그 역량을 높이는 것이 뇌교육의 역량 개발의 방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023학년도 내교육 단과대학 승격을 기념한 내교융합 심포지엄의 내교육 학과에 대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